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서 과일을 판매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과일을 판매했을 때 타 상품군보다 어떤 점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불리한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원산지 표기 위반입니다. 수입 과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여러 국가산 혼합 후 특정 국가산으로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를 미기재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입니다. 과일 판매하는데 암 예방, 당뇨 치료, 혈압 완치, 면역력 300% 증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웬만하면 건강 관련해서는 문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자상거래법 준수입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증 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 환불 및 교환 기준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환불 및 교환 기준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쳤을 때 스마트 스토어 측에서 이미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 연락처, 통신 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 또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등록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 상호명이라든지 대표자명, 그러니까 원산지를 표기할 때 해당 부분도 표기를 같이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 판매자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불 교환 분쟁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사몰을 운영할 때는 환불 교환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상품 페이지에 환불 불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를 한다든지 배송 중 파손 부패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중량 수량 허위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고기를 600g 배달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고기의 그람 수는 300g이라든지 400g이라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웠을 때 무게가 좀 덜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는 굽거나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kg로 표시했으면 5kg를 무조건 배송을 해야 되고, 사과 20과라고 표기했으면 20과를 배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송 이외에 엉뚱한 곳에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택배사에 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배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다른 필요 없는 곳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에 과일을 판매했을 때 장점과 단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만 먼저 살펴보면 전국 단위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이 없고 판매량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특정 품종 전문 판매가 가능하고, 농가에서 직송 모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예를 들었을 때 가게는 주변 상권에만 영향을 받잖아요. 동네에 과일 가게를 찾았으면 그 동네 사람들만 오기 마련인데, 온라인에 과일을 올려두면 전국 영업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장 임대료 부담이 감소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은 매장을 열어놓고 과일을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고정 지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내 과일 상품만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팔리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따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골 만들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맛이 좋고 품종도 좋고 품질도 좋을 경우에는 반복 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객분들은 보통 다른 업체보다 당도가 높거나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품질이 좋았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맛만 좋다, 아니면 가격이 싸다, 뭐라도 하나가 준비가 되면 단골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과일 판매 특성상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제철 과일은 해당 철에만 나오는 과일들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든 영화에 나오든 그런 유행을 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 가치 하락이 적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모델은 가격이 급락하거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매출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과일은 매년 똑같은 품종이 계속해서 나와도 그 상품이 계속 신제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과라도 매년 똑같이 팔립니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가치 하락이 없습니다. 또 브랜드 의존도가 낮은데요. 화장품, 의류, 조미료,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상품만 잘 팔리는 구조로 이미 변질이 됐죠.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기가 없는 조금 비주류인 그런 농가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제 맛이 좋거나 품질이 좋으면 고객분들은 알아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매를 하게 돼 있고 계속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 아니면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접목시킬 때 이 부분만 해당하긴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따로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상품만 올려두면 계속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 리스크도 없죠. 거기에 초기 자본금 안 들어가니까 오랜 기간 운영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판매할 시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단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과일의 특성상 며칠만 지나도 변색이 되거나 품질 변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로 온라인 판매를 하기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 클레임이 잦습니다.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면 그냥 그 제품을 교환을 해주던지 아니면 반품 처리를 해주면 끝입니다만 과일은 이미 배송 중에 과일이 변질이 됐거나 아니면 이송 중에 과일이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 고객분들이 보통 집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은 환불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클레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평균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몇몇 과일들은 마진이 2배 이상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죠. 사과, 홍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경제에 가격이 잡혀 있고 부사 사과도 시장 경제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2배 이상 남겨 먹으려고 가격을 높인다든지 하면 판매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평균 마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일 가격이 많이 급등하면서 또 마진을 높이는 방법도 생겨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공부하셔서 판매하면 마진율은 충분히 높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마진율이 낮다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날씨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데요. 타 상품군은 박스 포장, 비닐 포장을 통해서 폭우가 와도 태풍이 와도 오랜 기간 보관을 하고 상품을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당일 배송이나 이틀 안에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택배차 안에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비를 맞아서 과일이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이 생기면 당연히 과일은 어느 정도 썩는 과일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 책임 및 식품 규제에 따른 내용인데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 물질만 판매하지 않으면 그냥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납품을 하고 배송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정산받고 이렇게 끝이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있을 수가 있고 허위 광고를 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필수 표시 문구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고 이제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안에 회사명이라든지 원산지 표기를 반드시 또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이제 과태료만 내고 판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과일을 판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다른 잘 파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부분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